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풍수나 관상학 또 사주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채널들에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제가 봐도 어떤 채널은 나름 바른 이야기와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채널들이 이 학문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공부도 없이 틀린 이야기, 우리 풍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학문이 미신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일 테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학이나 사주학, 관상학은 우리 전통의 학문이며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학문이에요. 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든 바로 아셔야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 재물운 반지는 쓰지 않는 손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손가락에 반지를 하고 있나요? 네, 이 손가락에 하고 있죠. 참고로 저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맞습니다. 반지는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손에,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에 하는 거예요. 물론 금반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 은반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두 번째 손가락, 즉 검지손가락에 하시면 재물운이 살아나고 번영운이 살아나는 올바른 반지 착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부분으로는 각자 어느 부분에 착용을 하면 되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맞게 착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에 관한 이야기는 수상론이라는 이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수상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사실인 듯 합니다. 네, 절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올바로 제대로 반지를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사택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게 이사택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네,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출산택일이나 결혼택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또 가능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이사를 위해 택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철학원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편하신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사에 관한 방향 이야기는 사주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는 이사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점수학에는 대장군 방향이니 삼살 방향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일본식 점수학이라도 꼭 따르고 싶으시다면 이것에 신경을 쓰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일본식 점수학은 단 1%의 학문적인 또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 신발을 두는 방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현관에 있는 신발을 안쪽을 향하게 두어라, 또 바깥쪽을 향하게 두어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네, 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풍수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발의 방향이 모두 한쪽으로 놓여져 있다면 신기도 편하고 또 보기에도 좋겠지만 이것이 풍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띠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을 거예요. 8월 달에는 무슨 띠가 재물운에 좋다느니, 또 9월 달에는 무슨 띠가 재물운에 좋다느니 라는 식으로 하는 말들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궁합을 보면서 잘 맞는 띠와 절대 안 맞는 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1%치도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시간 낭비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학문의 신빙성을 훼손시키는 정말 나쁜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띠는 12개 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을 5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약 400여만 명이 닭띠이고 또 개띠이며 또 용띠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가 우리의 학문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만든 점수락으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집이 흉당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흉인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흉한터라느니 길한터라느니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를 흉당이니 명당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과거에는 도로나 터널들 또 큰 건물들이 없었기에 이것이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이런 흉당과 명당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시느냐에 의해서 명당도 될 수 있고 또 흉당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래서 풍수 인테리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일곱 번째로 여러분, 사람마다 좋은 색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간혹 지갑은 무슨 색상으로 해야 재물운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이것은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맞는 색상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맞는 색상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사주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간혹 유튜브나 인터넷에 어느 정치인의 사주가 어떻다느니, 또 어느 유명 연예인의 사주가 어떻다느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은 사주가 정말 무엇인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물론 무속인들이 신점을 보는 경우야 이는 사주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사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채널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네, 절대 유명인들이나 또 유명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주에 관해서 그 누구에게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혹 누구라도 그런 유명인들의 사주를 보았더라도 그분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비밀이기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네, 세상에는 참 사기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무속인들은 사주를 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또 인터넷을 보면 무속인들이 사주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그 사람은 신발도 떨어진 사람이고 또 사주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 무엇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또 이 신이 해주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주학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학문이라 어떤 무속인들도 정말 신을 모시고 있다면 굳이 이 사주학을 따로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열 번째로, 여러분 그림은 현관 안에 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현관이라 하면 통칭으로 현관 복도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 과거 저희와 같은 풍수학자들이 현관에 좋은 그림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흉내내어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마치 현관 안에 그림을 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해서 현관 안, 즉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절대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거실까지 그 부분이 바로 그림이 있어야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여러분 현관은 항상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관은 예전으로 치면 대문입니다. 네, 이곳 대문은 사람들이 오갈 때는 아주 밝아야 하고 그리고 위험이 있어야 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어두운 것이 좋은 거예요. 하여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센서등인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는 반드시 불을 꺼야 하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하여 현관의 한자가 바로 거물 현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는 오묘하다, 또 쉬다, 바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늘 밝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관이 항상 밝아야 하는 곳은 홍등가나 술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잘못된 풍수상식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